예, 학교 운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육감 광노현입니다. 교육가족 중에서 제일 뵙고 싶었던 분들입니다. 특히 이번 학년에 새로 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 운영위원을 지냈습니다. 1999년 사립학교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의무화하게 되는데요. 그 입법 과정에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저희 큰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운영위원 출마 여부를 묻는 그 공문이 왔길래 통신문이 왔길래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선 3번에 걸쳐서 연설을 했습니다. 반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학년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연설을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부위원장으로 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님들을 보면 언제나 제 옛날 생각이 나곤 합니다. 아무튼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 또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 참여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학부모냐 부모냐 이런 공익광고 아시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하고 부모는 멀리 보라 한다. 학부모는 혼자 달려가라 하고 부모는 함께 달려가라 한다. 학부모는 한눈 팔지 말라고 하고 부모는 꿈을 향해 가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학부모세요? 부모세요? 학부모 운영위원 아닙니까? 혹시 학부모신가요? 사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학부모의 요소와 부모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또 아이를 올바로 키워야 될 책무를 가진 부모로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커야 된다는 거, 존중받으며 커야 된다는 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몰입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아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이들이 문제 해결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이들이 붕 뜨지 않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 특히 아이들이 평생 행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긴 100살, 120살 수명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학습인으로서 언제나 필요한 때 배울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또 반세기 가까이 또는 그 넘어 산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잘나도 혼자 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 함께 가야 된다는 거. 때로는 더뎌 보여도 여러 사람이 손잡고 갈 때 가장 힘이 난다는 거. 가장 인간적인 것은 누가 뭐래도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뒤처진 사람 함께 부축해서 갈 때 가장 인간적이라는 거.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어떤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던 간에 우리는 이것을 자명하고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점에서 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 하고 혼자서만 뛰기보단 함께 가라고 하고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하는 부모입니다. 언제 우리는 학부모가 될까요? 경주마를 관리하는 마주 같은 존재가 언제 될까요? 한눈 팔지 말고 한눈 팔지 못하게 양옆에 탁 가리개로 가리고 앞만 딱 보게 하고
그 앞에 30cm 앞에는 국영수 교과서만 딱 참고서만 놓여 있고, 이런 학부모가 언제 될까요? 우리가 불안할 때,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학부모가 됩니다. 언제 두렵고 불안할까요? 우리 사회가 불안과 두려움을 내장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 구조가 그런 면이 있어요. 또 이 시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옆집 교육학, 학원 마케팅 이런 거에 꼼짝없이 따라가면서 아이들을 공부 기계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 때, 그야말로 내 새끼주의에 빠질 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죄수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죄인처럼 우리가 살게 돼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학부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학부모 운영위원이 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들이 대표해야 될 목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시민들, 건전한 양식을 가진 부모님들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대변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틀을 통해서 이미 10여 분의 교육 가족들이 교육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와 토론을 거듭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할지,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어떻게 하게 할지, 아이들의 자치 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세월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천하 없는 학부모라도 대학 입시 경쟁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전체로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학교 들어가는 확률 정말 낮은 건데요. 그건 뭐 원하는 자리는 작고 가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경쟁은 박 터지는 것이고 반드시 95%, 90%가 목표 여하에 따라서는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못 갖추게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평생 학습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움의 즐거움, 배움의 기술, 이것을 아예 못 갖추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결국 한 인간으로서 영혼의 힘, 정신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내면의 힘에는 아무 관심이 없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파랑새는 있습니다. 파랑새는 우리 자식의 자발성을 일깨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의 창의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 자식의 진로적성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그나마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어진 구조와 환경이 같을지라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학부모 운영위원들께서 노력하시면 교장 선생님과 교사위원들과 힘을 합쳐서, 지역위원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프로그램, 분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프로그램, 폭력을 이기는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자기 주도성과 자발성을 찾고 몰입의 경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깨우치는 프로그램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삶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엄마, 아버지 덕분에, 엄마, 아버지가 위원하시는 덕분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다고 얘기하게 만드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의 눈길 손길 한 번 더 가게 하고, 아이들의 급식 제대로 가게 하고, 아이들의 은미체 시간 제대로 운영되게 하고,
아이들을 도서관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됩니다. 학부모 운영위원님들, 이른바 국영수 교과 교사들보다는 비교과 교사들, 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은미체 교사, 아이들의 행복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거든요. 이분들 함께 모아서 과연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행복 인프라가, 아이들의 행복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에서 위기에 빠진 아이들 어떻게 건사하는 건지, 필요하면 지역사회 안에 인적 자원과 시설과 연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과 다른 학부모, 다른 운영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주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주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감을 아이들에게 주십시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존감을 불어 넣어 주십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자발성을 일깨우십시다. 아이들과 문을 닫고, 말문을 닫고, 방문을 닫고 사는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대화 코칭 아카데미를 엽시다. 학부모를 위한 올바른 교육 철학, 교육 정신에 대해서 함께 모아서 토론을 해보십시다. 학부모 문화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교장 선생님이 바뀌십니다. 여러분들의 학교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바로 바뀝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처럼 반세기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바꾸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선생님만 바뀌고 부모님의 눈빛만 달라져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몸집이 컸어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의 내면의 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깨어납니다. 그 깨어난 힘으로 아이들이 학력도 필요하면 높이고 필요하면 놀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성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아이들 무기력하고 말 안 하고 대화 단절되고 더 이상 여기에서 무슨 부모의 권위가 있고 여기에서 무슨 교사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잠자는 학교,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학교 없애야 됩니다. 이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서울교육청은 존중하는 문화, 아이들 간에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 존엄을 인정해주는 문화, 이런 것들 내세워서 학생 인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새 표준을 제시하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 운영위원님들께서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것이 서울교육이 가야 되는 봄길입니다. 봄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실록의 길입니다. 따뜻한 길입니다. 우정의 길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 함께 가도록 초대받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서울교육의 봄길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운영위원님들,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고맙습니다.